우리는 흔히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이러한 기업들을 단순히 성공한 기술 회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기업들이 각각 품고 있는 깊이 있는 철학 사상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학과 기술을 연구하는 김동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7개 빅테크 기업들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이러한 기업들을 단순히 성공한 기술 회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기업들이 각각 품고 있는 깊이 있는 철학 사상의 체계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히 무엇을 만들고 개발하느냐 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이것을 왜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것을 왜 만드느냐라는 그 왜라는 질문, 그 왜라는 질문 속에는 역사, 철학, 인간, 사회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7대 빅테크 기업, 여러분 잘 아시죠? 애플, 알파벳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테크 기업들의 철학적인 지형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빅테크 기업들의 고유한 철학을 탐구하고 그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시대 정신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빅테크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강조했었던 이 표현은 단순한 애플의 마케팅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플의 존재론적 정체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애플의 단순함에 대한 철학입니다. 애플이 이야기하는 단순함은 덜어내기, 걷어내기가 아닙니다. 복잡성을 통제하고 조직화해서 애플 사용자들에게는 직관적인 경험만을 제공하는 고도의 지적 작업입니다. 애플의 이러한 부분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완벽을 추구하되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폰을 처음 딱 손에 잡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당연함 그리고 손에 착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완벽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애플 내에서 수만 번의 설계, 변경, 수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감각적 완결성과 실용적 구현은 플라톤의 이데아적 완전함보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현 가능한 형상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핵심 가치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 단순함, 탁월함은 물론이고 프라이버시, 환경, 책임, 다양성과 포용, 교육, 협력 이러한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애플의 입장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애플의 당신의 데이터는 당신의 것이라는 그러한 선언,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애플의 철학입니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는 곧 정체성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라는 애플의 철학과 사상입니다. 결국 애플의 철학은 인간 중심의 기술 미학으로 귀결됩니다. 즉 기술은 인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요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애플의 신념, 이것이 애플이 지금 전 세계에 던지는 애플의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두 번째 빅테크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명은 매우 명확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한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to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철학적으로 해체를 해보자면 여기에는 계몽주의 시대의 보편주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술이 어떠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입니다. 매우 평등주의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취임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흥미로운 문화적인 전환을 겪게 됩니다. Know it all에서 Learn it all로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철학에서 모든 것을 배우자라는 철학으로 바뀐 거죠.
이것 또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발언이 바로 진정한 지식과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성장 마인드세트는 바로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문화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고 있는 4가지 문화의 축을 한번 보십시오. 성장 마인드셋, 고객 집착, 포용성과 다양성.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포용성은 단순한 윤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 다문화 팀을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접근성이 매우 높은 소프트웨어 설계, 이러한 모든 것이 기술적 민주화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철학적 비전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애저 또는 아주르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365, 이러한 플랫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특정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러한 컴퓨팅 파워나 협업 도구를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실현한 것입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철학은 기술적 계몽입니다. 지식과 도구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는 철학이며 바로 기술적 민주주의입니다. 세 번째 빅테크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구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의 지주회사입니다. 결국 구글은 알파벳의 자회사이죠. 2015년 구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구글을 모회사인 알파벳 아래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구글, 유튜브, 안드로이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기업 집단이 된 것입니다. 결국 구글이 가지고 있던 철학이 이제는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 모회사의 전 그룹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구글의 철학은 처음부터 매우 야심찬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여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유용하게 만든다. 구글의 이러한 철학을 철학사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계몽주의 백과전서 또는 계몽주의 백과사전파와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드로 그리고 달랑베르, 이러한 사람들은 철학자이고 사회학자이고 수학자였습니다. 이들은 백과사전, 백과전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소수의 특권층이 독점하던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숙련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노하우까지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알 수 있도록 지식을 보편화시키고 평등하게 전달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몽주의, 백과전서파를 실천했습니다.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절대 왕권 그리고 교황과 같은 절대적인 종교 권력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검열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검열과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끈질기게 백과사전, 백과전서를 출판을 이어갔으며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계몽주의 백과전서파가 꿈꾸던 지식의 집대성과 일반인들을 향한 공유, 그들의 그러한 꿈이 지금 알파벳 구글의 플랫폼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의 철학에는 3개의 축이 있습니다. 조직화, 보편적인 접근성, 그리고 유용성입니다. 조직화란 것은 결국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의미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정보가 더 가치 있는가, 어떠한 연결이 더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인식론적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보편적인 접근성.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칸트가 이야기한 정언 명령처럼 예외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 윤리적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유용성. 이것은 실용주의라고 불리는 프래그마티즘. 유명한 프래그마티즘 철학자인 존 듀이가 강조를 했듯이 지식의 가치는 실천적인 결과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알파벳 구글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모아진 정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글 맵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글 맵은 단순히 길을 찾는 도구가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하는 길을 안내해주고 교통 혼잡 시간을 예측해서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심지어 구글 맵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동의 패턴까지 분석을 해줍니다. 구글이
획득한 정보가 실제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알파폴드,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이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결국 신약 개발과 의학 연구를 수십 년 앞당기고 있습니다. 결국 알파벳 구글의 정보과학이 인간의 자연과학과 생명 연장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유용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구글의 철학은 결국 지식의 개방과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수집과 접근이 자유로울 때 인류는 더욱더 빠르게 진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이것은 바로 알파벳 구글의 오픈소스의 정신이자 철학적 마인드가 기초가 된 과학적인 방법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